안녕하세요. 캐 사장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제품 개발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초보 창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일 텐데요. 사실 대답하기에는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마치 자동차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느낌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자동차라는 게 종류가 엄청 많고 가격대도 폭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 어떤 용도로 주로 쓰는지, 또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는지, 최소한 이 정도 정보는 있어야 추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개발 비용이라는 것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제품이 무엇인지, 또 뭐 그 제품이 가진 특징이 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개발 비용도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초보자분들이 조금이라도 감을 잡으실 수 있게 어느 정도 범위를 한정지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경험이 없으신 초보분들이 많으시니까 일단은 초보 1인 창업자라고 범위를 줄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품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지만 디자인이나 설계 같은 전문 분야는 모르기 때문에 외주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아이디어 제품 창업을 처음 시도하시는 분이라면 대부분 이런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개발비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디자인, 제품 설계, 시제품 제작, 금형 제작, 안전 인증, 지적재산권 출원 같은 항목들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위쪽부터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은 제품 개발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건 다 아실 것 같고 요 금형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금형이란 건 그냥 붕어빵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제품을 찍어내는 설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화면상에 장비에 걸려있는 이 노란색 금속 보이시죠? 이걸 금형이라고 해요. 이건 제일 흔한 종류의 금형인데 플라스틱을 녹여서 금형의 모양을 찍어내는 사출 금형이라는 방식이에요. 여기 매달려 있는 게 금형이고요. 이게 닫혀 있다가 열리면 이 안에 이제 플라스틱이 이렇게 굳어져서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설명 계속 해보겠습니다. 금형은 대부분 필요하지만 아이템에 따라서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그 외에 뭐 안전 인증 비용이라든지 지적 재산권, 그러니까 특허, 뭐 실용신안 아니면 디자인 등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이제 부수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목록들은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상관없고요. 지금은 이런 항목들이 있고 이런데 비용이 들어가는구나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큰 비용 들이지 말고 간단한 아이템부터 하는 게 좋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초보분들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예산을 정하시고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 제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혹시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선에서의 최대 개발 비용은 5천만 원입니다. 이 5천만 원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조업을 계속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초보분들이 보시기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 제조라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만들고 나면 이제 내 제품, 내 브랜드가 되는 거니까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그만큼 보상도 크게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제품 개발 비용이 전체 사업 비용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개발 비용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생산 비용이나 뭐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게 되니까요. 전체 가지고 계신 예산을 개발비로 다 써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최대 5천만 원으로 설정을 했는데 예산이 더 부족한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2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이하 이렇게 두 구간으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2천만 원 이하로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은 대부분 금형이 필요 없거나 금형 비용이 매우 저렴한 것들이거든요. 특히 이건 소재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 나열된 종이, 나무, 가죽, 천 이런 소재를 가공해서 만드는 제품들의 경우에는 금형비가 없거나 매우 저렴한 경우가 많아요. 이 소재들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시면 얇은 판재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자르거나 접거나 붙이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생산하기 때문에 금형비가 매우 저렴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아이템들을 주로 찾아볼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릴게요. 아이디어스라는 쇼핑 플랫폼인데요. 핸드메이드 제품을 주로 파는 곳이에요. 1인 제조업을 하기에 적합한 품목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보시죠. 디자인 스티커 제품들도 있고요. 비슷한 종류로 종이를 사용하는 제품 중에는 이렇게 노트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종이 제품 한 가지 더 소개시켜 드리면 이건 골판지를 접어서 만드는 칸막이 제품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아주 저렴한 금형비로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이건 가죽으로 만드는 자동차 키 홀더 제품이고요. 이런 건 많이 보셨죠? 마찬가지로 가죽 제품인데 이런 작은 파우치들도 있습니다. 패브릭 소재를 보면은 이런 뭐 에코백 같은 것도 있고요. 나무 소재 제품도 많이 있죠. 노트북 거치대 제품이네요. 이런 단순하게 생긴 책꽂이 제품 같은 것도 나무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 역시도 나무로 만든 제품인데요. 고객이 DIY로 재밌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원목 퍼즐 제품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아크릴을 잘라서 만든 시계인데요. 이 시계 모듈을 사다가 아크릴을 잘라서 그 모양 위에 이제 끼워서 제품을 만드는 형태인 거예요. 큰 비용 없이 만들 수 있는 제품입니다. 뭐 이런 아이템들 보시면 나는 손재주가 없어서 이런 거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굳이 본인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곳을 통해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이런 제조처에 연락을 하셔서 본인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조금 변경을 하시던 기능을 살짝 바꿔서 나만의 제품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가공해서 만드는 핸드메이드 느낌의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뭐 꼭 2천만 원이 아니더라도 단순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로도 제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류의 제품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아이템 찾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5천만 원 이하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이 범위에 들어가는 것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금형으로 만드는 제품인데 부품 수가 한두 개로 매우 적은 것들, 그리고 금속을 가공하고 자르고 접어서 만드는 제품들, 이런 제품들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 제품은 머리 감을 때 쓰는 브러쉬 제품인데요. 이 손잡이 부분하고 이쪽 브러쉬 부분, 이렇게 두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병뚜껑 제품이고요. 이건 뭐 금형 제품인데 부품이 하나밖에 없죠. 이것도 보여드렸었죠. 꽃꽃핀. 이것도 금형은 한 벌밖에 없습니다. 이 제품이나 요 병뚜껑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2천만 원 이하로도 충분히 개발이 가능한 제품들일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은 데스크 오거나이저 제품인데요. 부품 하나로 된 제품입니다. 사이즈는 좀 크지만 부품이 한 개이기 때문에 5천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도 개발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여기 보이시는 이 제품은 맥북 거치대라는 제품인데요.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세워서 보관할 수 있는 용도의 거치대예요. 이것도 제품 형태가 단순해서 금형 한 개나 두 개 정도로 해결을 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다음 이 위에 있는 것들은 실리콘으로 제작한 주방용품들인데요. 이거 실리콘 그릇이고요. 이거 실리콘 주걱, 이거는 냄비 잡을 때 뜨겁지 말라고 쓰는 손잡이입니다. 이런 실리콘 금형들은 또 사출 금형이랑 조금 구조가 달라서 사이즈가 이렇게 좀 크더라도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이에요. 그리고 전부 하나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개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밑에 있는 두 개의 제품은 욕실용품인데요. 비누 받침대, 칫솔 거리, 이런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사이즈가 크지 않아서 5천만 원 이하로도 개발이 가능한 제품들이에요. 이렇게 한두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주방용품이나
생활용품 같은 것들이 많이 해당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속 제품 좀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은 차량용 방향제 제품인데요. 이건 금형을 쓴 게 아니고 이 원형 형태의 알루미늄을 기계로 깎아서 하나하나 만드는 거예요. 제품 가격을 비싸게 받으면 이렇게 하나하나 깎아서 만들어서도 판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노트북 거치대 제품인데요. 얼핏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지만 이것도 금형을 쓴 제품이 아닙니다. 레이저 가공으로 알루미늄 판을 잘라낸 다음에 접어서 제작한 제품이에요. 이런 제품도 구조만 잘 생각한다면 금형 없이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5천만 원 이하로 개발할 수 있는 제품들을 제가 몇 가지 소개시켜 드려 봤고요. 여러분들이 개발 예산을 생각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뭐 2천만 원이 누구 집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그런 돈이 어딨냐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나는 돈 없이 아이디어만 가지고 제품 개발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뭐 불가능이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 영화 보셨죠? 오션스 11 도둑들. 이거 특기를 가진 범죄자들이 모여서 뭔가 한탕을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금고를 터는 사람이 있고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고 또 물건을 잘 훔치고 운전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꼭 있죠. 이런 식으로 자기 특기를 살려서 모여서 자기 재능을 발휘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결과를 이뤄내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도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비즈니스에서는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기구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주위에 디자이너나 아니면 뭐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 누가 아이디어를 내면 야, 우리 이 사업 한번, 이 아이템 한번 같이 해보자. 이런 제안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아이템이 굉장히 마음에 들면 거기에 참여해서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고 나중에 이익을 얻었을 때 이제 나눠 갖는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 특별한 특기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사업 모델을 만들어 내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겠죠. 첫 번째는 아이템이 정말 너무 좋아야죠. 누가 봐도 야 이거 되겠다, 욕심난다 할 만큼 매력적인 아이템이어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의 이익을 많이 양보하셔야 돼요. 사업이라는 건 항상 돈을 가진 사람이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자본이 있는 사람에게 이익을 더 줄 수밖에 없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그걸 인정하신다면 개발 비용이 없어도 제품 제작을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오늘은 제품 개발에 드는 비용에 대해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제품 종류에 따라 개발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무작정 진행하다가 예산 부족으로 제품화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개발 비용을 확인하고 아이템 개발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지 예상해 보는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만약 아이디어를 찾고 계신 분이라면 예산에 맞는 아이템을 찾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캐 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